네, 안녕하세요. LGU 플러스 박세리 팀장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조직은 양자 기술을 어느 고객이 어떤 서비스로 이용할 때 가장 의미 있을지 고민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출시해서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사업 조직입니다. 앞 섹션에서 이제 많은 양자 기술들의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이 기술들이 실제로 어떤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큰 연산을 계산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비트 단위의 연산이 큐비트 단위로 바뀐다는 것인데요. 동전으로 예를 들면은 일반 비트 단위가 일반 동전의 단면이었다면은 큐비트는 회전하고 있는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여러 연산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빠른 연산은 그동안 풀 수 없었던 복잡한 최적화 문제나 신약 개발, 기후 변화 예측도 보다 정밀하게 할 수 있었으며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깨지 말아야 할 현대 암호까지 풀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현대 암호 시스템이 큰 수의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점에 의존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쇼어 알고리즘은 이 소인수 분해를 매우 빠르게 해독할 수 있어서 기존 암호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래식 환경에서 최대 보안 강도인 256비트도 그로버 알고리즘에 의해서 루트 단위인 128비트로 낮춰져서 이 또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ES나 RSA와 같은 현대 암호 체계가 양자 컴퓨터에 의해 해독될 수 있다는 위협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를 양자 컴퓨터의 내성을 가지는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자 내성 암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 공감하시지만 언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독이 가능하려면 양자 컴퓨터의 수준이 4000큐빗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IBM에서 개발한 1000큐빗 정도의 양자 컴퓨터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25년에 4000큐빗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5년 이후에 양자 내성 암호로 암호 체계를 전환하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Harvest Now, Decrypt Later 이론입니다. HNDL 공격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이론은 누군가 현재 수집해 놓은 데이터를 보관해 놓았다가 양자 컴퓨터가 등장한 시점에 열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데이터 유효 기간이 긴 생체 정보나 이제 개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도 유효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현대 암호 체계를 미리 PQC로 전환해야 안전합니다. 양자 안전 암호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QKD와 PQC인데요. 이 두 가지는 안전한 키를 생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QKD는 물리적 방식으로 탈취를 시도하는 순간 사라져버려서 가장 안전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키를 전송하는 별도의 선로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지나 햇빛 같은 그런 물리적 요인에 민감하고 키 교환에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반면에 PQC는 탈취한다고 해도 열어볼 수 없다는 수학 알고리즘 방식으로 암호 체계가 쓰이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이한 기술 방식은 현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에서는 특히 PQC 방식을 채택해서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PQC는 미국이 택한 방식이기도 한데요. 22년 백악관으로부터 주요 기관의 암호 체계를 PQC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니스트라는 표준 기구에서 국제 표준의 PQC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국가 사이버 보안 체계 전략으로 PQC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현대 암호를 PQC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33년까지 모든 전환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PQC 전환 계획을 살펴보면 어떤 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바꾸어라 라는 액션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간에 적용할지와 언제까지 적용할지가 구체화되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22년 발표 이후에 30일 이내부터 1년 이내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등
이미 현재 시점에서는 전환이 완료되는 것들이 대다수이고요. 전체 기관들이 PQC를 사전 적용하여 보고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과기정통부랑 국정원 주도로 작년 7월에 PQC 마이그레이션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표준 알고리즘 후보가 선정이 되고 30년까지 전환 준비를 마치는 등 35년까지의 계획이 단계별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국내에서도 전환 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플러스는 국내 PQC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년도부터 22년까지 3개년도의 니아 구체과제인 양자, 암호통신, 시범 구축 과제를 통해서 22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양자내성암호 전용해선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 2월에는 국내 최초로, 국내 유일하게 PQC를 적용한 전송장비에 대해서 국정원 보안 인증을 획득해서 공공기관에 도입해도 안전하다라는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LG플러스가 적용하고 있는 PQC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공개키 기반의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연산할 때 사용하는 동형 암호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전송할 때 PQC 알고리즘은 QRNG를 통해서 난수를 생성하고 나서 PQC 알고리즘을 통해서 PQC 키를 한 번 더 생성을 하는데요. 이때 알고리즘은 니스트 표준의 카이버, 그리고 TTA 표준의 알리자드, KPQC 후보 알고리즘인 스머그-T,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허를 따로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PQC 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대암호인 ECDH와 하이브리드 결합을 한 번 더 수행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동형암호입니다. 동형암호는 주고받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즉 이제 비교나 탐색을 할 때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도 연산할 수 있어서 내부망에서도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PQC 알고리즘은 거리 제약이 없습니다. 별도의 선로나 장비 없이도 적용할 수 있고, 물리 단계인 전용해선뿐만 아니라 스위치나 라우터, VPN, 어플리케이션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OSI 7레이어 기준으로 전체 계층에 적용할 수 있는 PQC 기술을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PQC 칩을 SIM 타입으로 소형화하고 PCI 슬롯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마련을 하고요. USB 타입 같은 그런 다양한 모듈 형태로 준비해서 다양한 기업이나 학계에서 보다 많은 IoT 단말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LG플러스는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이미 많은 국내 기업과 국내 기술력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PQC를 적용 완료하였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상회의, 그리고 파일 전송 시스템, 의학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안면인식 솔루션과 같은 업무에 활용되는 서비스에도 적용을 했고요. B2B2C 향의 이제 주차 관리 시스템이나 티켓 예매 솔루션에도 적용해서 범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의 서비스를 고민하고 개발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올해 저희 유플러스는 PQC를 적용한 클라우드 인증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보안 3요소인 키교환, 안보코와 인증에서 인증은 PQC 알고리즘으로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서비스에 인증이 필수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사용자 인증이나 단말 인증 같은 다양한 인증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고객의 시스템이 상당 부분 레거시에서 클라우드로 변환하고 있음에 저희는 포커싱을 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계정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아이다스 서비스에 PQC를 적용해서 보다 강력한 관리를 제공합니다. 저희 아이다스 서비스는 표준 규격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표준 규격의 서비스도 연동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이 저마다 갖고 있는 레거시 서비스도 연동할 수 있어서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의 계정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는 동영암호로 암호화하고 PQC OTP나 그 PQC 파이도 같은 그 PQC를 활용한 인증으로 각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높은 보안성을 보장해 드립니다. 유플러스는 22년 4월에 처음으로 PQC 상용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고객의 다양한 VOC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고객들은 보안 사고를 방지해야 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미션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신기술에 운영이 편해야 도입 이후에 관리하기가 수월해서 특히 양자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대로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전환 마스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PQC 마이그레이션 플랫폼을 저희가 올해 연내에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부의 전환 마스터 정책을 이제 단계별로 전환 계획을 해서 이제 고객들이 전환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로서의 준비를 맞춰서 즉시 확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 사업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다 가시화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와 니와 주관하에 국책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PQC 마이그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해서 KPQC 전환을 더 쉽고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학계나 산업계에서는 각자의 프로덕트에 현대 암호 체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테고 그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어떤 PQC 알고리즘이 최적화되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제 통합 API로도 PQC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특정 프로토콜로도 제공해서 실제로 쉽게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개인 서비스, 기업 서비스 구분 없이 전체 이용 서비스 전반에 PQC를 적용해서 모두의 소중한 민감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나 학계, 기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함께 해주신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